이번 시간에는 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자기장의 정의와 자기력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기장의 정의와 자기력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벡터도로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다. 한 개 자극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두 개 자극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설명할 수 있다. 자기장은 자기의 작용이 미치는 공간을 말하며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자기력선에 의해 나타낸다. 자기장과 자기력선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보자. 자기장의 정의: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자계 또는 자장이라고도 한다. 자석이나 전류, 전기장 등은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자기력선의 특징: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자기장의 영향으로 나침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계속 바뀐다. 이처럼 자기장 속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림과 같이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림 2-16은 자기력선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특징: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흘러들어간다.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한다. 자석의 끝부분이 자극의 세기가 크다. 같은 극끼리는 청력이 작용한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기력선의 특징, 이 부분 중요합니다.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은 반드시 S극에서 끝나며 도중에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상의 접선 방향과 같다. 접선 방향과 같다. 자기력선이 촘촘한 곳은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다. 자극은 서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자기력선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자기력선은 도중에서 나누어지지 않고 다른 자기력선과 교차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자기력선의 특징들은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자기장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 양으로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 크기는 자개 강도인 자기장 H나 자속 밀도인 자기장 B로 나타낸다. 자기장 H는 자기장이 있는 공간의 자기적 특성을 생각하지 않는 양이며, 자기장 B는 자기적 특성을 생각한 양으로 자기력을 계산할 때 직접 사용되는 양이다. 그림 2-17과 같이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에 1웨버의 단위 자극을 놓으면 이 단위 자극은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힘을 받는다. 이때 단위 자극이 받는 힘을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단위 자극이라는 것은 1웨버를 말하는 겁니다. 1웨버. 자기장의 세기는 자극의 세기에 비례하고 자극과 단위 자극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그래서 H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M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M1, M2였죠. 근데 M2가 1웨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1웨버의 자하가 받는 M1에 의해서 1웨버의 자하가 받는 힘, 그것을 자개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2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4파이 뮤 R 제곱분의 M 이렇게만 적어주는 거예요. 즉 M 웨버 혹은 마이너스 M 웨버의 자극이 형성하는 자기장 내에 단위 자극 1웨버를 놓았을 때 이 단위 자하가 받는 자기력의 세기와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된다. 여기 방금 했던 말을 잘 정리해 놓았죠. 계산값이 플러스이면 청력, 마이너스이면 인력의 자기장이 세기가 1웨버에 작용한다. 자하를 보면은 어떤 물질이 자화되었을 때 자석의 성질은 그 물질의 양쪽 끝인 자극에서 나온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자석의 양극에는 자기력을 지닌 자하가 있다고 간주한다. 자하는 전하와 같이 물리량을 갖는 자기 입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양의 자하를 갖는 자성체의 반대쪽 끝에는 반드시 음의 자하가 존재한다. 즉 전기에서 전하가 있었다면 자기에는 자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확실하게 알면은 이 자기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제를 볼까요? 진공 중에서 마이너스 16웨버의 점 자극으로부터 4m 떨어진 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턴 퍼 미터인가? 4파이 뮤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마이너스 m. 그러면은 4파이 뮤제로분의 1이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곱하기 거리 4m 제곱분의 자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계산값이 마이너스 6.33 곱하기 10의 4승이므로 인력의 자기장의 세기가 발생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자극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갖는 값이므로 그림 2-18과 같이 자극으로부터 어느 지점까지 자기장의 세기는 식 2-4와 같이 벡터 합성법으로 구해야 한다. 즉 일정한 지점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두 자기장의 세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지만 일단 점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N극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 H1의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S극은 당기는 힘을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H1과 H2는 서로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이런 벡터를 합성할 때는 벡터 합성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이 평행사변형법입니다. 그래서 이 H1과 H2가 서로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이은 점. 그럼 이 파형이 이 두 개를 합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즉 방향은 H1과 H2의 중간 정도에 생기고 크기도 얘네 둘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이 H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자극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두 개 이상의 자극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각 자극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 후 벡터합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H는 H1 더하기 H2. 위에 있는 화살표 보이죠? 얘가 벡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방향이 있는 거다. 즉 방향이 있다는 것은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4다. 그러면 그냥 3 더하기 4를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의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쪽 방향으로 힘이 3이고 이쪽 방향으로 힘이 4다. 이럴 경우 평행사변형법을 해가지고 이 두 개가 평행사변형이 되게 그린 다음에 이 합쳐지는 이 파형이 지금 이 화살표가 이 두 개의 힘을 합성한 겁니다.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는 루트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할 수 있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방향은 이렇고
그 다음에 크기는 5인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합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만간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 정도만 봐두세요. 예제를 하나 같이 보면은 공기 중에서 그림과 같이 P점 자극 1웨버에서의 자개의 색이 H1, H2 그리고 잡성 자개의 색이 H는 얼마인가? 단 M1은 3 마이너스 M2는 마이너스 16 거리 R1은 루트 6.33 곱하기 10의 4승 거리 R2는 루트 25.32 곱하기 10의 4승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H1을 구해보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거리 R1 제곱분의 M1을 계산하면은 3A 터퍼 미터가 나옵니다. 즉 이게 3이라는 거죠. 3. 그 다음에 H2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2 제곱분의 마이너스 M2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4라는 거죠. 즉 이쪽이 3이고 이쪽이 4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직각을 이루죠. 직각. 그럼 이걸 벡터적으로 합성을 하면은 이 H가 나옵니다. H. 그러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돼요. 얘가 밑변이 되는 거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밑변 높이. 그럼 빗변은 루트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하면 되니까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해서 이 크기는 5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핵심 질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